자, 이어서 네 번째 세션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그 바이오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카티 치료제를 개발 중인 큐로셀의 김건수 대표께서 큐로셀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큐로셀 대표 김건수입니다. 저희 큐로셀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인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로 혁신적인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기업 개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 개발의 어떤 플랫폼 그 장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소개 순서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치료의 목적의 큐어와 그리고 셀 세라피를 융합시킨 그런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면역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그리고 환자 맞춤형 의료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카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추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이제 글로벌을 선도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의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통로 진행하는 임상에서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12월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980억 원의 누적 투자 유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화 그리고 LG 차바이오텍을 거쳐서 2017년부터 큐로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간단한 조직도인데요. 연구개발센터, 그리고 생산기술센터, 임상개발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카티 발굴과 제조 공정 등을 연구하고, 생산기술센터는 GMP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개발센터는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CD19 카티 치료제의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임원진인데요. 기존의 큰 기업들에서 의약품을 오랫동안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조직장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 카티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해보는 그런 새로운 첨단 의약품 개발에 본인들의 경험을 잘 녹여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 임상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전에 본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는 GM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전 본사와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국내 최초의 카티 제조 기술 개발과, 그리고 신규 카티 발굴, 그리고 동물을 이용한 효능 평가 등 기초 연구부터 개발 업무까지 전부 다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GMP에서는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용 카티 치료제의 원활한 생산 그리고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GMP는 서울 삼성병원 내에 미래의학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1층에 약 16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매뉴팩처링 룸 2개의 매뉴팩처링 룸과 QC 랩 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로 갖추고 현재 임상용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R&D 역량과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고요.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약물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약물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와중에 이 사이드 이펙트는 더 줄이고 부작용은 더 줄이고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하는 환자의 그런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약물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대표적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와 면역 세포 치료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그 유명한 그 머크의 키트루다와 같은 PD-1 저해제 또는 PD-L1 저해제 같이 이 면역 세포를 기능이 떨어진 면역 세포를 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제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의 역할이고요. 이 면역 세포 치료제는 면역 세포 자체를 이용해서 환자 본인의 면역 세포 또는 동종 치료제라고 하는 그 건강한 사람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이 암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이 면역 세포가 직접 암 환자의 암 세포들을 사멸시키는 그러한 작용 기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이 NK 세포 또는 T 세포를 단순 배양해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형태의 그런 면역 세포 치료제는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이 약으로서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큼 충분한 효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이 T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카T세포를 만듦으로써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제 기술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초에 저명한 그 NEJM이라는 저명한 의학 저널에 첫 임상 사례가 보고된 이후로 현재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 카티 치료제고요. 지금 2020년인 현재에는 이 기존에 개발된 카티 치료제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카티 치료제의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카티 치료제는 이 면역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왼쪽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T 세포는 이 T 세포 수용체라고 하는 상당히 복잡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T세포 수용체를 통해서 암세포를 인지하고 암세포로 인지된 경우에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그러한 일이 늘 우리 몸 안에서는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T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 환자의 T세포를 꺼내다가 카라는 유전자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된 유전자를 통해서 이 암세포, 암 환자의 T세포가 카T세포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게끔 그런 유전자 조작된 카T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카T세포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발성 불응성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기존의 그 암으로 진단이 되면 우선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를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로 치료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재발한 환자라든가 기존의 약에 불응하지 않는 불응성 환자의 경우에 이 카티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에게 이 카티 치료제를 투약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완전 관해에 도달하는 임상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완전 관해라 하면 환자의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 상태를 이루고요. 그런 완전 관해 상태가 5년간 지속이 되면 우리는 완치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티 치료제는 재발성, 불응성 환자에게 단 한 번의 투약으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90일 내에 이 효과를 보는 그런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 카티 치료제의 한계는
지금까지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혈액암 위주의 에서 혈액암 환자에서만 치료 효과가 보여졌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위암, 폐암, 관암과 같은 고형암 환자에서는 아직 치료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카티 치료제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뛰어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기술은 1980년대 이스라엘 연구자가 개발을 했고요. 1세대 기술로서는 충분한 그 항암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2세대 기술은 1세대 기술의 이 4-1BB나 CD28이라는 어떤 T세포 활성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유전자를 도입시킴으로써 임상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뚜렷한 암 치료 효과를 보여줬고요. 2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2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6개의 제품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유명해진 이제 노바티스의 킴라이라든지,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길리아드의 예스카르타, 브레이안지, 아벡마, 그리고 최근에 허가된 카빅티와 같은 제품들은 전부 다 2세대 기술 기반으로 제품이 허가되어 있고요. 이런 2세대 기술 기반의 카티 기술이 혈액암에서만 효과를 보였던 그런 한계 때문에 현재 차세대 기술을 적용 가능한 그런 고형암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티 기술은 개인 맞춤형 치료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환자에게서 에이프레시스 과정을 통해서 이 면역 세포들을 끄집어내고요. 여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채취한 이 면역 세포를 공장으로 보내면 이 T세포 배양과 함께 이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렌티바이럴 벡터 또는 레트로바이럴 벡터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non-viral 벡터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보통의 T세포를 이제 카티 세포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대량 배양해서 얼린 상태로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이 카티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병원으로 보내서 이제 환자한테 투약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카티 치료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이제 환자가 가운데 보시는 그 소아 백혈병 환자였던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환자인데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소아 환자로서는 처음 카티 임상에 참여해서 현재 2022년까지 건강하게 잘 생존하고 있음을 늘 알리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 2세대 기술로서도 분명히 치료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루케미아나 림포마, 그러니까 백혈병과 림포마 환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환자들이 치료도 되지만 또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재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재발을 막을 것인가, 즉 재발 방지를 통한 환자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고요. 두 번째는 백혈병에서의 치료 효과는 8-90%에 달하지만 이 림포마나 다발성 골수종만 되더라도 그 백혈병에서의 치료 효과의 한 절반에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종과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차 말씀드렸던 고형암에서의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카티 치료제 분야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큐러셀에서 개발한 오비스라는 플랫폼은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 이그저스천이라는, 즉 어떤 운동 선수가 계속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지치는 것과 같이 이 면역 세포도 이그저스천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암 세포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면역 관문 수용체고, 저희 오비스 기술은 이 면역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관문 수용체를 제거함으로써 이 암 세포에 의한 면역 억제 현상을 극복해서 지속적인 암 세포 사멸,
즉 면역 세포의 어떤 지구력 강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비스 기술의 특징은 너무나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카티, 이 두 가지 기술이 하나의 기술로 융합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오비스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사용하는 렌티바이럴 벡터는 보통의 카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유전자에 더해서 이 중요한 면역 관문 억제제인 면역 관문 수용체인 PD-1과 TGC라는 두 가지 면역 관문 수용체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적용된 카티의 경우에는 보통의 카티와 같이 카라는 유전자를 단백질을 발현하는과 동시에 PD-1과 TGC라는 이 카티 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를 없애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은 이제 글로벌에서도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당시에 상당히 뚜렷한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그런 뚜렷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 세계 특허 출원을 해서 현재 등록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을 통해서 저희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 진행하기 전에 전임상 데이터인데요. 가운데 중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용량의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보통의 카티, CD19 카티를 투여한 그룹이고요. 가운데는 PD-1만 없앤 그런 카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PD-1, TGC 동시에 없어진 그런 카티에서 훨씬 더 좋은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국내 식약처에 임상을 하겠다라는 IND를 제출해서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1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올 여름에 유럽에 있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HA라는 학회에서 저희 일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희 일상은 총 11명의 재발성 불응성 림포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경쟁 기술은 노바티스의 킴리와는 일반적인 CD19 카티고, 그리고 칼리브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그 크리스퍼 캐스9 기반의 카티 회사는 PD-1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아타라 바이오라는 곳은 역시 PD-1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PD-1과 TGC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징은 저희 연구개발 역량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새로운 종류의 카티 기반 기술과 새로운 종류의 카티 후보를 발굴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역량부터 전임상 그리고 임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로 완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워낙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 제조 기술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시급했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혈액을 통해서부터 이 카티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수준의 제조 공정을 완성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제조 공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현대 의약품의 제조 공정 CMC가 요구하는 QBD 기반의 생산 공정 개발로 모든 자료들을 구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의약품 임상을 진행하는 의약품들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런 의약품들로 만들고 환자에게 투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확보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오비스 CD19 카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WH로부터 안발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요. 보통의 CD19 카티와는 다르게 말씀드렸던 PD-1 TGC 없어진 오비스 기술이 적용된 카티로 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DLBCL이라는 어그레시브한 림포마는 전체 암의 한 4% 정도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한 8만 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고 국내에도 약 3천 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생길 정도로 혈액암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는 질환입니다. 이 DLBCL은 처음 받게 되면 알찹이라는 상당히 그 부작용이 심한 그런 광범위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가 안 되는 환자에게는 또 조혈모 세포 이식도 해보고 더 이상 그 이후에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에게는 이제 3차 치료제로 CD19 CAR-T를 사용하는 그런 순서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오비스 CD19 CAR-T 암발셀의 임상 디자인인데요. 신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코호트 1에서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일반적인 CD19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작용을 확인해 가면서 용량을 증량시키는 그런 실브레스 3 디자인을 하고 일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임상 2상에서는 이제 일상에서 결정된 용량으로 65명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1상 결과를 기존에 나와 있는 CD19 CAR-T 치료제를 와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환자의 숫자가 기존의 치료제는 거의 10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임상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11명의 결과로만 가지고 어떤 치료제가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과학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명의 환자에서 암발세를 투약을 했고 그리고 그중 9명의 환자가 완전 관해에 도달한 그러한 성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임상은 아마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상인데요. 성인 급성 백혈병입니다. 급성 백혈병은 이제 크게 성인과 소아로 나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소아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에서는 가장 흔한 암이고요. 기존 치료제로도 한 8, 90%의 완치 성적을 보여주지만 소아의 경우에 만약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CD19 CAR-T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소아에 대해서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 백혈병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CAR-T 치료제는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해외에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길리아드의 예스카르타라만 성인 백혈병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백혈병도 이제 림포마와 거의 유사한 치료 과정을 거쳐서 결국 3차 치료제로 CD19 CAR-T를 치료받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제품은 성인 환자에 대한 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성인 백혈병 환자에는 CD19 CAR-T를 사용할 방법이 없고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는 성인 ALL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부터 원래 일정보다는 조금 지연이 돼서 11월부터 카톨릭대학교 성모성모병원에서 임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희 BCMA CAR-T고요. BCMA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상당히 혈액암에서 또 많은 노령화와 관련된 그런 질환이고 이 BCMA CAR-T는 다발성 골수 치료제의 5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환자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1, 2, 3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도 많고 그리고 4차 치료제는 이제 항체 치료제까지 나와 있고 치료 성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아직까지 이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CMA CAR-T를 최종적으로 사용했을 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BCMA CAR-T에 대한 데이터고요.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 진행을 해서 유효성 있는 그런 BCMA CAR-T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다양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총 1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5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CAR-T를 확보를 해서 각각의 CAR-T에 대한 그런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을 앞서 말씀드린 것 다 정리하면 CD19 CAR-T로는 림프종과
백혈병 임상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다발성 골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BCMA 그리고 아직 타겟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형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카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의 허가가 한 2년 안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허가에 대비해서 상업화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현장 사진이고요. 아마 내년 3월부터 완공이 돼서 실제 GMP 러닝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그리고 국내 최초의 상업용 카티 GMP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큐로셀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오비스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카티 개발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저희 오비스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과 임상 성적을 기반으로 현재 글로벌 제휴 등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국내 최고의 전문 인력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